캡스톤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손흥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를 맡고 있는 25살 조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엔드를 맡고 있는 26살 민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를 맡고 있는 27살 문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장을 맡고 있는 28살 반영서입니다. 네, 저는 백엔드를 맡고 있는 29살 왕인선입니다. 지금부터 연세전문대학교 오조패스부 조선수를 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의 이름은 오른쪽 하순으로 24살부터 29살까지 각 나이별로 이제 조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저희 조 이름을 얘기하면은 나이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테스트에서 나이는 얘기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좀 이렇게 좀 배신을 당했네요. 저희 이제 다들 이제 기획이 많이 변동되었을 텐데 저희도 기획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문가를 연결하는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식물을 자동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웹 RTC 화상 채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다국적 회사의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외적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서비스가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상 강의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요. 화상 강의 서비스는 이제 할 작업은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이펙트라고 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시 이제 화상 회의 서비스를 다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강점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현재 지금의 계획까지 왔습니다. 아마 지금 2학년 분들도 좀 다들 이제 회의를 한 번씩 진행해 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회의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매번 막상 어찌저찌 하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결론 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팀원들과 일정 잡는 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회의를 도와줄 서비스 블루웨이브입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기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준비, 개발, 시연, 향후 계획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기획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계획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다들 이제 뭐 회의를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존에 조선일보에서 조사된 바로에 의하면은 이제 회의 같은 경우 불만족스럽다라는 대답이 거의 한 70%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 불만족스러운 이유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결론 없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이유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보고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의 목적과 계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 자료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 자료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내일 어떤 회의 할 테니까 다들 준비해와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서 그 내용 준비해온 거에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은 회의가 금방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하지라는 부분에서 회의 진행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라는 거에서 회의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회의를 진행하면은 이제 산출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산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 회의할지 일정과 회의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회의 진행 가이드 제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의 진행하는 거에 어색한 사람들은 이제 주제별 템플릿을 제공하고 그리고 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면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저희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은 기획, 전략, 마케팅, 문제 발생 등등의 다양한 사유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문제 발생을 보게 되면은 문제 정의, 그리고 참고 자료, 문제 파악, 목표 설정, 아이디어 도출, 해결 방안 도출, 결과 조치 및 후속 조치.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은 문제를 웬만한 이제 회의는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8D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공정을 관리하고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5Y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와트 분석 같은 다양한 회의 기법들을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알지만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회의 기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부산물, 산출물 관리입니다. 이제 AI를 통한 회의록을 자동 생성, 그리고 요약하는 기능, 그리고 회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기능, 그리고 간단한 투두리스트부터 해서 이제 공지사항, 회의록, 공유 파일 등을 이제 캘린더와 WBS를 통한 관리로 그렇게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스토리보드에 좀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최근 이슈입니다. 이제 공지사항과 회의록 그리고 기타 다양한 게시판들이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오고 그 투두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지사항과 회의록 같은 것들은 이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캘린더에 이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파일이 첨부되면은 파일이 첨부됐다는 것도 함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간단히 UI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BS입니다. 이제 모든 거에는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급자가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순서를 기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보고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게시글 중에서 순서가 WBS가 등록되어 있는 게시글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및 회의 예약입니다. 이제 카테고리, 안건, 시간, 회의 방식, 회의 자료 등을 이제 설정을 해서 회의를 생성을 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갑니다. 상대방은 이제 4가지 알림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락, 미정, 거절, 연기 이렇게 4가지 알림을 받게 되고 모두가 수락이나 거절을 누르면 이제 일정이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미정 버튼을 클릭해서 5분 혹은 15분 뒤에 다시 나에게 알림이 오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날 다른 사유가 있다라면은 거절 그리고 혹은 이 회의는 꼭 참석해야 되지만 그 시간은 힘들 것 같으면 이제 연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회의 보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채팅이나 화상 회의 그리고 아무래도 회의에서 말로 하는 거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말을 끊기 위해서는 손을 드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이모티콘부터 해서 투표 시스템 그리고 회의할 때 뭐 발언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타이머, 알림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룹 관리입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는 팀이 있고 그 팀 밑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중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개인이나 친구 그룹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아마 불명할 것 같아서 용어를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팀의 경우에는 회사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프로젝트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진행하는 여러 활동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그룹 같은 경우는 친구를 이제 여러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상 인생 살다 보면은 영진영문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는 뭐 그 다음에 회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고등학교 때도 만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라는 게 한 가지 그룹으로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NS에 약간 해시태그 같은 형태의 느낌으로 친구 그룹을 다양한 그룹에 이제 동시에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진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뭐 알바도 있을 거고 강의 시간도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 힘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의 템플릿, 그 회의록 자동 작성, 그리고 일정 관리, 투두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데 이제 투두리스트보다 WBS 기능 따로 있지만 아무래도 대학생들에게는 WBS를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투두리스트 같은 직관적인 것들이 이제 좀 더 사용하기 편할 거라 생각해서 투두리스트를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인 회의를 원하고 회의록을 자동 작성하거나 아니면 회의 시작 전에 회의 서류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WBS를 기반으로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인 업무 환경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일정 조율 혹은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능률을 올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제 일정 관리 기능 및 회의 예약 그리고 화상 회의, 파일 공유, 회의 자료 요청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회의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을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록을 자동 작성 요약, 회의록 요약 정리 그리고 캘린더 WBS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될 수 있습니다. W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자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작성해 놓으면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하는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WBS의 단계만 따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타트업 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비슷한 어플들인데요. 슬랙이나 디스코드는 이제 다들 아실 테니 패스를 하겠습니다. 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3월에 이제 만들어진 신생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뭐 네 가지 적어놨지만 주요 기능은 일정 관리 단 하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 친구의 사용 후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만들었다 보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까지 좋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소통이 뭐 게시글보다는 이메일이 주요 소통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글로 보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회의 관련 기능을만 놓고 비교를 해도 약간 되는 시간을 보시면은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일정 관리 기능 제외하고 다른 기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관리 기능 하나만으로 먹고 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주요 고객사들 보면은 네이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누구나 다들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들 그리고 뭐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되는 시간을 보면서 이제 일정 관리 하나만 특허로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저희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 준비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볼륨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업 목록을 정리를 하고 IAE와 메뉴 구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WBS로 저희의 일정을 작성하고 그리고 현재 스토리보드가 약 50개, 45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도 이제 계속 교수님에게 피드백 받으면서 진행 중인데요.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저희의 기능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게 요건데 아무래도 말로만 기능을 얘기하다 보면은 조원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게 맞나? 라는 그런 불명확한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해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려고 했었고요. 아까 그거는 이제 저희의 기능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로그인과 회원 가입 그리고 공통적인 컴포넌트들 그리고 팀 관련된 페이지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페이지들, 이 기타에도 다양한 자동 목록을 미리 정리해놨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A 설계와 메뉴 구조도입니다. 이제 IA 설계와 메뉴 구조도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맞게 두 가지를 적당히 조합을 해서 이제 이런 콘셉트로 만들어놨고요. 이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페이지를 만들어놨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WBS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획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개발 이외의 시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전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버전 1에서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버전 2에서 프로젝트 전체적인 골조, 그리고 버전 3에서 기능과 디테일을 추가하고, 그리고 버전 4에서 이제 뭐 회의록 자동 작성, 요약 그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입니다. 약 45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팝업창 등 7페이지를 추가하다 보면은 뭐 50개 정도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조원들이 이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만들었던 스토리보드들이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들을 참고해서 좌측에 지금 새롭게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씩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기 전에 첫 페이지입니다. 로그인을 하기 전에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는 팀이 없다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팀을 생성을 하거나 팀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팀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팀에서 팀을 선택을 하면은 그 팀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팀의 친구나 그룹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 최근 이슈 페이지입니다. 최근 이슈 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뭐 공지사항이나 회의록에 그런 게시글이 따로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공지사항이나 회의록 같은 게시글은 이렇게 따로 게시판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의록이나 공지사항 같은 거 캘린더나 WBS 일정이나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가 추가되고요. ERD입니다. 간단히 보더라도 저희가 좀 ERD 규모가 좀 많이 커졌는데요. 아직 ERD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그룹에 대해서인데 친구 그룹은 이제 SNS의 해시태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회원 그리고 팀, 프로젝트, 게시판, 게시글 이렇게 이제 연관관계를 구분해서 지어놨고요.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여부와 투표 여부가 이제 불림 값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파일이 추가되어 있다면은 그런 파일을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투표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투표를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친구 채팅방을 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채팅방과 친구 채팅방을 이제 같이 놔두면은 아무래도 너무 DB 쿼리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와 캘린더와 일정 WBS를 위한 이제 DB도 따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연관관계도 이제 여기서는 확대돼서 안 보이지만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투표 기능입니다. 이제 투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누가 투표를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저와 투표를 매핑으로 하고 그리고 투표의 선택지를 이제 또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파트입니다. 이제 저희 기술 스택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물어보시면 이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의 목표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의 목표는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주요 페이지를 생성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의 이번 목표였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팀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캘린더로 표시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의 이번 목표였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웹 아티스트 쪽에 3개의 서버를 구동해서 3개의 서버가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요.
왜 이렇게 세 개의 서버를 구축했냐면은 서버의 부하가 세 곳으로 이제 분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서비스를 분산시켜 놨습니다. 뭐 노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처리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리액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웹 RTC를 알기 위해서는 웹소켓을 알아야 되는데,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HTTP와 비슷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HTTP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스레스라고 해서 리퀘스트가 있어야만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스 프리라고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계속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 고침이 없어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서버 부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채팅 같은 걸 하기에는 굉장히 부하가 많기 때문에 웹 RTC를 사용을 합니다. 웹 RTC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API도 제공되고 피어2피어, 이제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웹 RTC만 하면은 화상 채팅이 되는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 상대방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그널링 서버가 사용자 간의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링 서버 구축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그널링 서버가 된다고 해서 화상 채팅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방화벽이 존재하거나 네트워크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시그널링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들 이제 개발 쪽 관련 있는 분들은 이제 P2P가 뭐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스탄 서버를 통해서 퍼블릭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해서 이제 그거를 시그널링에 알려주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링이 상대방과 누구인지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 시연입니다. 이쪽에 이제 저희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블루웨이브 클릭으로 이제 도메인을 따로 구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도메인이 비싼 도메인은 아니어서 많은 사용자의 용량을 처리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끼리만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저희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헤더와 바디 파트가 보이는데요. 이제 헤더에는 뭐 저희 프로젝트의 뭐 간단한 링크 같은 거, 로그인 회원가입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바디 파트에는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건인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이제 회원가입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 진행하겠습니다. 잘못된 아이디를 입력하면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이제 더미 데이터를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제 회원 생성, 팀 생성 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이제 팀 목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드바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이드바에는 사이드바는 접었다가 펼 수 있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친구 탭이 각각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안에 컴포넌트들을 연결을 해놓았지만, 하지만 이제 DB는 부분은 아직 추가적으로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팀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이라는 팀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새로 고치는 겁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조금 문제여서 이제 나오는데도 속도가 느린데요. 이제 팀을 만들면 이렇게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오른차순 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생성은 건너뛰고 바로 프로젝트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공지사항과 일정 같은 게시판을 선택을 해서 이제 게시글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시글을 현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뒤로 돌아가서 게시판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게시글이 아니라 게시글을 등록하는 이제 게시판이 등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를 보면은 이제 캘린더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시험 코드 말고 이제 다른 저희가 개발하는 코드에서는 이제 여기 게시판 글이 나오는 것까지 구현을 했는데 좀 버그 테스트가 아직 좀 미흡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연에서는 일단 빼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누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채팅방이 뭐 지정된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임시적으로 저희가 직접 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을 들어가면 화상 채팅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팅도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페이스는 좀 보기 안 좋지만 이제 M-N 화상 채팅을 구현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팅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명 나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채팅방을 들어오고 나가면은 이제 채팅방에 입시를 하였습니다, 퇴실을 하였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뜨게 되고요. 저희 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PPT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현재 저희는 이제 4가지의 큰 기능들 중에서 웹 RTC, 화상 채팅, 채팅방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한동안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기능들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WPS에 보면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개발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거랑 별개로 사용자 UX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와 페이지를 벗어났을 때 영상이나 소리를 데이터를 그만 받는 것을 현재는 이제 개발을 완료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아직 버그 테스트까지는 하지 않아서 이번 시연에서는 따로 빼놓았고요. 이 부분들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 관련된 관리, 뭐 권한, 게시글, 캘린더, WBS 이러한 것들 다 만들고 그리고 이번 저희 WBS는 아직 일정은 없지만 지금부터 이제 챗GPT를 이용한 회의록 자동 작성과 그리고 요약하는 거 이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펜스톤 5조 오른차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